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저는 매우 궁금한데요.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제 이준석 의원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개혁신당 주류 세력들은 잘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관련 사항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제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언론 보도가 화제가 될 거고 검증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이 타 인터뷰에서 오늘 한 인터뷰와 또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근데 지금 속보 들어왔어요. 왜요? 100분 토론에서 네. 100분 토론에서요? 예. 네. 100분 토론에서 예. 장성철 소장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 예. 요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뭐라고요? 지금 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 이준석 허은하 문제가 전파를 탔는데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 네. 읽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100분 토론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요 사건, 요 지금 정원 유착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바로 낸 입장입니다. 야, 진짜 빨리 냈네. 되게 빠르네. 왜 그동안 이틀 동안 잠수 탔어? 왜 그런 거야? 이게 빠르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이준석 비방에 열을 올리고 계신데 비방이 아니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냉정하게 지금. 팩트를 논할 것이면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들의 증언이 물타기를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부선이나 유동규의 증언에 대해서 명쾌한 너무 반박을 멀리 갔다. 못하고 계신 이재명 대표가 팩트를 논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첨부한 사진에도 동의하셔야 될 뭔 겁니다. 소리야? 제발 이재명 대표는 경고망동을 오, 마십시오. 경고 또 했어. 야, 김현정과 이준석 또 경고 중입니다. 근데 요거는 허은하 대표가 이재명 진짜 쫄보 팥으로 죽을 순데도 국민은 안 믿을 것. 아니 과거에 국민의힘 있을 때 대선 치르니까 이런 얘기 했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때 대선 치를 때 한 얘기지. 이거 총선 때 한 얘기네. 아니 당이 다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그게 뭐 이 사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정원유착 이준석의 뒷공작과 질문 사주 내용과 허은하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얘기한 거랑 뭔 연관성이 있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해? 근데 아무 상관없는 장성철 얘기를? 소장하고 같이 100분 토론 나와서 했던 그 질문이라는 게 그 왜 이준석 같은 대선 이제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100분 토론에서? 지금 뭐 했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여기에 불을 스스로 지펴주네. 이준석 의원이. 이거를 끝까지 더 가지 키울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현정 자기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되게 힘들 것 같네. 100분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군요. 야,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겠다. 뭐 어쩔 수 없네. 다 그냥 알아서 저거를 뭐 알려야죠. 어떻게 본인이 저렇게 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1시간 안에 일단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문제를 깊게 파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뭐 정치의 한 파트이니까 뭐 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다고 한들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재명을 공격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이 상황을 좀 역공해서 어떤 뭐랄까 자신들의 요 어떤 전략으로 좀 삼아보자 하는 건 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안에서 다룬 주제 자체가 정원 유착 의혹을 이재명 대표도 거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파면 팔수록 기사는 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보고 나서 좀 웃긴 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까지는 기사가 안 났어요. 전혀 안 났어요. 전혀. 많이 안 났어요. 한두 개 났어. 한두 개. 토마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정치부에서 이거를 물고 들어와요. 저는 이게 웃긴다고요. 왜냐하면 제 과거에 디올백 때도 그랬고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관련 보도도 그랬지만 정치권에서 이거를 언급해 주지 않으면 기사가 안 돼요. 이게 출입처 제도의 저는 맹점이라고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최고위원회의나 정치인들의 SNS 등등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기사화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재확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언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개혁신당 내분 사태로 이어져서 정원유착 의혹이 맨 처음에 터졌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라는 대선 주자가 요거를 이제 문제를 삼는 순간 이게 확산이 됐다고. 그쵸. 저는 어찌 보면 미안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최초 제기자죠. 이재명 최초. 대표에게는 사실 좀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타겟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본질은 외부에서 질문을 사주한 의혹 혹은 찔러 넣어준 의혹이 한 번만 있었으냐 여러 번만 있었으냐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만 그랬느냐 기타 등등의 의혹까지 지금 번져나갈 수 있는 언론 중립의 문제이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본질이 덮여지지 않아요. 아니 뒷공작과 질문 사주만 더 남는 거죠 뭐. 아니 그리고 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준석의 대응이 꼬인 게 뭔지 아세요? 지난 이틀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반응 내는 사람이 아무 해명도 못하고 동덕여대 괜히 찔끔 찔러봤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틀 만에. 그거는 뭐. 근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MBC에서 장성철 소장님이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다 시켜줄 거였으면은 진작에 입장을 낼 걸. 이건 뭐 모양만 빠지고 이틀 동안 아무 대응도 못하다가 정작 오늘 와서는 또 공론화 다 돼버렸네. 이걸 막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준석 예. 쪽에서는 네. 이거 번지지 않게 로키 다운 했는데 이게 뭐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뭐 본인들의 목적은 달성 못했겠지만 국민들이 아셔야죠. 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분들도 국민들이에요. 아니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CBS를 믿고 보겠다는 분들 전 존중합니다. 아니 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보시면 돼. 근데 CBS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면 되지. 해명은 부실하게 해놓고서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는 방송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제가 볼 더 때는. 얘기할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올렸던 박성민 컨설턴트가 출연한 그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네. 만든 쇼츠를 보면 쇼츠 위에 윤석열 미국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국가에 대한 이름은 국가에 대한 그 국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이 세 사람이 포진이 돼 있는데 윤석열은 뭐 미국이고 한동훈은 한국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북한이라고 아마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왜 김현정의 뉴스쇼가 우리에게 이랬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1시간 만에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문제 제기가 정당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게시물만 두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북한이라고 결국에는 어쨌든 프레임을 작동시킨 거잖아요. 북한이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좀 너무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대선 주자고 공당의 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특정 프로그램을 지적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철회했다라고 끝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공의 소재로 다시 갖고 와서 정략적으로 이재명을 때려서 이 판을 엎어보겠다? 혹은 프레임을 바꿔보겠다? 이게 안 먹힌다니까요. 뭐 내란이랑 똑같다고 봐요. 뭐 홍장원 때려가지고 내란 행위가 없던 게 되진 않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뭐 때리는 건 본인들 자유인데 네. 이거 때리는 거랑 이준석 뒷공작해가지고 질문 사주한 거 그게 뭐 바뀝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 피해자인데 여기서 조정훈 의원이 사실 어떤 반응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물론 관심이 없었겠지 그동안.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 관심 다 생기잖아. 그렇지. 조정훈 의원 피해 보셨다고. 소위 말해서 본인만 모르게 바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쇼 보시겠다는 분은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뉴스쇼가 성역도 아니고 본인들은 매일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비판 안 받습니까? 잘못된 얘기하고 댓글창 내리면 비판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5,500만 원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해야지. 해명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덮으면 된다. 그럼 언제까지 덮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그거는 박성민 평론가랑 돈 주고 받은 거 국민들이 알고 들으셔야지. 그동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박성민 평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뭐 박성민 뭐 평론가가 돈 거액을 받았다고 장 소장이 폭로했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돈 받은 게 나왔는데 뭐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옳아요? 지금은 그러면 돈 받은 거고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이준석하고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그 특수 관계인한테 용역을 몰아줬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홈페이지도 자기 지인은 류모 씨한테 주고 아주 심플한 문제야. 이거는 수사로 밝히면 되고, CBS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하면 되고 해명하면 돼요. 근데 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왜 겁박을 해? 그리고 겁박한다고 사람들이 뭐 요즘 세상에 겁 먹습니까? 자기들이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 광범위하게 보면 네, 예. 그 이준석 의원을 앞에 내세워서 네.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준석이 죽으면, 이준석이 잘못하면 나의 미래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일단 이준석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언론 중립의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시민 저널리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뉴 미디어 시대가 됐고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미디어의 제너레이션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라디오라는 올드미디어가 유튜브를 만나서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빠지면서 그렇죠. 중도무당 나는 중립이야 손석희가 참 중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잘해 와 어떨 때 보니까 김현정 앵커가 손석희보다도 더 낫네 이런 평가도 받았고 사실 사건의 당사자나 사고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당사자 불른다. 직접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네. 인터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화가 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옐로우라는 식의 비판도 많이 있었죠. 뭐 있었지만 그러니까 센세이셔널 저널리즘이란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손석희 앵커의 빈 공간을 대체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영역에서 소위 비즈니스가 좀 잘 먹혀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고 저는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의 최근 몇 년 사이가 아니고 과거에 김현정이라는 앵커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와 뉴스쇼라는 제작진 그리고 CBS라는 언론사가 우리 언론 역사와 우리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적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려면 그런 기대를 받아서 더 앞으로 뻗어나가려면 인정할 그렇죠. 건 인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 얘기예요. 아니 신뢰받는 언론인 8인가 아니에요? 그쵸. 8인가 아마 그럴 거야. 7인가 8이에요. 그렇죠. 김현정 씨가. 예. 그럼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근데 그게 예, 거기에 맞게. 이거를 저는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느냐 버티면서 어떻게든 역공하거나 프레임을 돌리거나 이거를 막아보려고 자꾸 이제 움직임이 나오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자신들이 이 판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프레임을 다시 짜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다. 또 다른 뭐 이제 큰 사안이 정치권에 터지면 이 사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물타기하면 얼마든지 희석될 수 있어. 그렇죠. 조기 대선 국면 들어가면 이 사안은 끝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 기저에는 언론은 우리가 어차피 쥐락펴락하고 있는 빅스피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작거리면 뭐 언론사들 입막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얘네 어차피 동종업계라서 비판 안 할 거야. 나는 그 자신감, 오만함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오만함이 깔려있는데 제가 왜 이게 안 되냐라고 지금 단언하냐면 뉴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시대는 시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언론의 소비자들과,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소비자들과 뉴 미디어의 소비자는 전형적,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달라요. 어떤 성격이냐? 올드 미디어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학습을 당하고 순치되는 데 익숙하지만 유튜버 저널리즘에 내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공급을 하기도 해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내가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비평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견딜 거라니까요. 이거를 그냥 얼추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한다.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먹을 거다. 개 돼지들은 우리가 깔고 뭉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니 그게 윤상현 마인드 아니었나요? 안 된다니까요. 개돼지들 1년 만에 다 까먹는다는 게 윤상현 마인드인데. 윤상현.